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가 끝나면 늘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것은 나 자신뿐이고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자책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인간관계가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는 그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상호 교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권력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철저히 자신들의 방식대로여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주특기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용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유순하고 더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그들은 정확히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더 친절하게 대하면, 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마음을 열고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왔을 때만 아주 잠시 표면적으로 변하는 척할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이 기만, 조종, 무시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무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교활한 것은 앞서 언급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고 교묘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바꿔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런 논쟁에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수법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되게 잔인하다면 우리는 결국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던져주는 친절과 따뜻함의 순간들 때문에 우리의 뇌는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온기를 되찾기 위해 머무르는 독성 짙은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투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둘째,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들이 벌이는 게임의 판을 읽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은 달콤한 거짓말보다 언제나 당신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면서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골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그 모든 미묘한 방식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기대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설명만 한다면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그리고 인내심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도 언젠가는 그것을 알아주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침내 변화시킬 마법 같은 말이나 행동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점은 항상 움직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력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적 게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중심은 당신의 본질적인 현실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인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을 설명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마무리 또는 종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래 그들의 거미줄에 얽매이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종결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걸어 나오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결정, 그것이 진정한 종결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 확인의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당신 자신을 바꾸어 왔다면 이제는 그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주장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봐 주세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저지르는 또 다른 위험한 실수는 규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행동하면 그들도 언젠가 똑같이 행동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대하고 끊임없이 이해해주면 결국에는 통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정함의 가치를 모르며 이성에 반응하지 않고 애초에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해결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당신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끝없이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황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합리적인 태도와 대화하려는 의지는 강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이자 공격할 기회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양분으로 삼는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도발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그들의 게임에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곧 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장해제시키고 싶다면 그 힘의 원천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 분리를 마스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논쟁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가 당신을 통제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색돌이라는 심리적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스스로를 회색 돌멩이처럼 최대한 재미없고 감흥 없고 무미건조한 존재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분노, 좌절, 슬픔, 심지어 애정까지 모든 종류의 격렬한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그들이 갈망하는 감정적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지루함을 느끼며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미끼를 물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며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고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보면서도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논쟁에 참여하고 반격하고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 나는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의 눈에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이 수준의 분리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대립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면서 겪게 될 가장 힘든 깨달음 중 하나는 그들이 결코 당신에게 종결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과,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마침내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오래 기다릴수록 당신은 더 오래 그들의 심리적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을 지새우거나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진실이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역사를 새로 쓰고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고 현실을 철저히 왜곡해서 당신조차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계속 쫓을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풀이하며 결코 이치에 맞지 않았던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결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을 추구하기에 이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질서와 일관성을 갈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신뢰를 배신했을 때 우리는 인정을 원하고 정의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깔끔하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복잡하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 결말은 환상일 뿐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서사를 되찾으세요. 그들이 당신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해방시키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에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리는 한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 그들의 버전의 이야기, 그들의 현실 부정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이기는 순간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종결을 덜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설명하고 방어하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무기는 해결을 바라는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를 빼앗으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치유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서진 내면의 반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놓아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노, 혼란, 자기의심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도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 없이, 아니, 그들 덕분에 더욱 찬란하게 피어나는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그저 스쳐 지나간 희미한 기억, 값비싼 교훈, 그리고 완전히 닫힌 책의 한 챕터로 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가 끝나면 늘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것은 나 자신뿐이고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자책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인간관계가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는 그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상호 교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권력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철저히 자신들의 방식대로여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주특기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용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유순하고 더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그들은 정확히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더 친절하게 대하면, 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마음을 열고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왔을 때만 아주 잠시 표면적으로 변하는 척할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이 기만, 조종, 무시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무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교활한 것은 앞서 언급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고 교묘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바꿔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런 논쟁에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수법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되게 잔인하다면
우리는 결국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던져주는 친절과 따뜻함의 순간들 때문에 우리의 뇌는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온기를 되찾기 위해 머무르는 독성 짙은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투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둘째,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들이 벌이는 게임의 판을 읽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은 달콤한 거짓말보다 언제나 당신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면서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골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그 모든 미묘한 방식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기대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설명만 한다면,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그리고 인내심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도 언젠가는 그것을 알아주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침내 변화시킬 마법 같은 말이나 행동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점은 항상 움직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력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적 게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중심은 당신의 본질적인 현실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인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을 설명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마무리 또는 종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래 그들의 거미줄에 얽매이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종결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걸어 나오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며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결정, 그것이 진정한 종결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 확인의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당신 자신을 바꾸어 왔다면 이제는 그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주장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봐 주세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저지르는 또 다른 위험한 실수는 규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행동하면 그들도 언젠가 똑같이 행동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대하고 끊임없이 이해해주면 결국에는 통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정함의 가치를 모르며 이성에 반응하지 않고 애초에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해결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당신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끝없이 인내하고 이해하는 것이 상황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합리적인 태도와 대화하려는 의지는 강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이자 공격할 기회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양분으로 삼는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도발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그들의 게임에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곧 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장해제시키고 싶다면 그 힘의 원천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 분리를 마스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논쟁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가 당신을 통제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색돌이라는 심리적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스스로를 회색 돌멩이처럼 최대한 재미없고 감흥 없고 무미건조한 존재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분노, 좌절, 슬픔, 심지어 애정까지 모든 종류의 격렬한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고 그들이 갈망하는 감정적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지루함을 느끼며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미끼를 물지 않고 버티는 것은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며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것,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고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보면서도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이 논쟁에 참여하고 반격하고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다. 나는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의 눈에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이 수준의 분리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대립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면서 겪게 될 가장 힘든 깨달음 중 하나는 그들이 결코 당신에게 종결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과,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마침내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것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오래 기다릴수록 당신은 더 오래 그들의 심리적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밤을 지새우거나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진실이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역사를 새로 쓰고 당신을 악당으로 만들고 현실을 철저히 왜곡해서 당신조차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계속 쫓을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되풀이하며 결코 이치에 맞지 않았던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종결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을 추구하기에 이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질서와 일관성을 갈망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신뢰를 배신했을 때 우리는 인정을 원하고 정의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깔끔하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복잡하고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 결말은 환상일 뿐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의 서사를 되찾으세요. 그들이 당신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해방시키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에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리는 한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의견, 그들의 버전의 이야기, 그들의 현실 부정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이기는 순간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종결을 덜 필요로 할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설명하고 방어하고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무기는 해결을 바라는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를 빼앗으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치유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서진 내면의 반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놓아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노, 혼란, 자기의심이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도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 없이, 아니, 그들 덕분에 더욱 찬란하게 피어나는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그저 스쳐 지나간 희미한 기억, 값비싼 교훈, 그리고 완전히 닫힌 책의 한 챕터로 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지치고 나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가 끝나면 늘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것은 나 자신뿐이고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자책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다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모든 인간관계가 상호 존중과 호혜,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는 그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상호 교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권력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철저히 자신들의 방식대로여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은 그들의 주특기이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용됩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유순하고 더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그들은 정확히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더 친절하게 대하면, 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마음을 열고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왔을 때만 아주 잠시 표면적으로 변하는 척할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이 기만, 조종, 무시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의 말이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무기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교활한 것은 앞서 언급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고 교묘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바꿔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런 논쟁에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수법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되게 잔인하다면 우리는 결국 그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던져주는 친절과 따뜻함의 순간들 때문에 우리의 뇌는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온기를 되찾기 위해 머무르는 독성 짙은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투사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고, 둘째, 당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들이 벌이는 게임의 판을 읽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삶을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현실은 달콤한 거짓말보다 언제나 당신에게 더 나은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면서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골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그 모든 미묘한 방식들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졌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그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기대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설명만 한다면 나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그리고 인내심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도 언젠가는 그것을 알아주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결정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침내 변화시킬 마법 같은 말이나 행동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점은 항상 움직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력을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